반갑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북극 항로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 수에즈 운하 아시죠? 후티 반군 미사일 쏘고 그런 건 잘 아는데 소말리아 해적 있고 파나마 운하 혹시 아세요? 파나마 운하는 이제 남미 쪽에 있는 저기 보이시죠? 허리 부근인데 자, 파나마 운하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호수 배가 산을 타고 가는 겁니다. 배가 산을 타고 올라가요. 그 그 두개 배를 넣어두고 물을 집어넣어서 부력으로 뜨겠죠. 그러면은 또 다음 관문을 열어서 배를 이제 이동을 시키고 또 물을 넣어서 배를 또 띄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뭐 터널을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은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야 돼요. 어. 이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가 가뭄으로 이거 운행을 못할 정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에 세빙선 11대를 샀다. 요 이슈를 저는 보고 북극 항로 이거 좀 빨리 테마가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파나마는 이렇게 가뭄 때문에 막히고 수에즈는 중동이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소말리아 해적, 그다음 후티 반군 얘네들이 뭐 게릴라성으로 하는데 이게 잡히겠습니까? 지정학적 분쟁이 중동 쪽이 끊이지가 않고 미국은 또 자국 우선주의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로들을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것, 이 두 운하를 포기하고 어느 쪽에 돈이 집중할 것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둘 중에 과연 과연 어딜까요? 북극입니다. 네, 맞아요. 과거에는 불가능이었죠. 뭐 얼음 깨고 가야 되는데 경제성 논리로서는 상당히 비추였는데 북극 항로가 이제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밸브이자 새로운 경제적 실익의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아서 녹는 기간이 많아진 거죠. 얼긴 옵니다. 남방 항로의 이런 위기가 북극의 경제성을 어, 확보를 해준 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2030년까지 이어질 이 거대한 물류 혁명,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인프라 수혜주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왜 북극일까 하면은 뭐 경제성의 논리겠죠. 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부산까지 2만 킬로인데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2만 킬로고 북극 항로를 통하면 13,000 킬로. 거리는 30% 정도 줄어들고 시간이 중요하죠. 최소 10일 이상이 줄어든다. 이게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세빙선 비용이 비싸긴 하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자,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쪽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 막히면은 손해가 크니까 보험료가 엄청 뛰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희망봉 아프리카를 쭉 돌아서 간다 치면은 운송 기간이 14일 늘어납니다. 1일 용선료가 3만 달러라고 가정을 할 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항차당 약 78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면 좋겠지만 지금 가지 못한 상황이고 또 가려면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너무 높게 받으니까 그럴 바에는 북극 항로로 가는 게 낫겠다.
시간 가치를 포함한 총 비용 관점에서 북극 항로는 이미 희망봉 우회입니다. 희망봉 우회 대비 $170 이상 저렴해졌다. TU. 이제 북극 항로가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12중 줄어들고 32. 이렇게 보니까 엄청 짧아 보이네. 그죠? 음. 그리고 북극 항로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뭐 이렇게 러시아가 쓰고 있겠죠.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인도나 그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다면은 캐나다를 활용하겠죠. 캐나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는 그 공동 항로기 때문에 누구가 점령을 못 합니다. 자, 아까 TU 170달러 이상 이득이랬죠. 희망봉 우회입니다. 희망봉 우회로 치면은 세빙료를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 이제 그게 가능한 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북극이 북극의 바다가 얼음이 덜 있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이득이네요. 러시아의 세빙료 보조금 적용 시 손익분기 유가는 70, 80 수준으로 하락하여 현지 유가에서 경제성 확보. 그냥 러시아 세빙선을 활용하더라도 이득이다. 이미 러시아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방의 그런 경제 압박 이런 것들을 좀 북극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냥 압박 조금만 하면 망할 거다 했는데 안 망한 이유가 이런 북극 항로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해운은 이제 뭐 다 올라갔잖아. 그죠? 자, 해운은 이미 다 올라갔고,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핀란드의 세빙선 11척을 구매를 했다. 이게, 미국은 11개를 했는데, 보면은,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레드팀 말고 블루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서방 진영이 러시아, 중국의 북극 선점에 대응해서 70에서 90척의 신규 세빙성을 공동 건조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미국, 핀란드, 캐나다가 맺은 아이스 팩트의
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그럼 세빙선의 그런 가치가 좀 중요해졌다 싶으면은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핀란드가 만들긴 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제 유럽 쪽에 그런 조선이 강했다가 몰락을 했잖아요. 몰락하면서 그거를 한국이 그걸 이어받았고, 그다음 중국이 또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조 역량은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재밌죠? 제조 역량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 핀란드 뭐 하냐? 핀란드는 설계와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선 기자재들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한계 있는 거 얘기하지 않겠죠. 조선이라고 다 같은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조선 기자재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제 테마성인 거고 핵심은 따로 있다. H중공 나왔네. 아니 최근에 고점이라고 어? 고점이라 말했는데 정작 생각보다 그럴싸해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아시죠?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HA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쇠빙 연구선, 알아오는 건조한 쇠빙 분야의 종가입니다. 최근에는 중견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의 MRO 유지보수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미국의 엄격한 보안과 기술 기준을 통과했던 신뢰의 증표이며 향후 아이스팩트 하에 서방 쇠빙선 물량을 수주할 강력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최근 유중됐죠.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부채 비율 140% 이하로 낮춘 높지만 제가 10만 원 간다 했죠. 이게 빨리 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오션에 이런 것들 다 그 만들긴 해요. 세빙선을 만들긴 하는데 왜 그럼 HA 중공업이냐? 저는 이제 미국 일감은 뭐 하나오션이 들고 가더라도 유럽이나 다른 쪽은 HJ 중공업이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오션이 뭐 대장을 하겠지만 당연히 근데 너무 높잖아. 너무 무겁고. 근데 그에 반해 HJ 중공업 도크가 남아 있어. 아직 도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오션 제가 볼때 풀도크일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존슨법이라고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즉 말해 필리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에 그 한국에 있는 거제에 있는 그거는 아무 이제 뭐 MRO 이런 걸 할 거고 실제 미국적 건조는 하나오션의 그 필리 조선소에서 하게 될 거고 그럼 H의 중공업은 역시 유럽 뭐 중동도 될 수 있겠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오션보다는 좀 자유롭거든. 일단 그 세빙선을 만든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H중공업이 테마성으로도 엮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걱정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일단 북극 항로에 서 저는 이제 인프라 쪽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중국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의 이제 중국도 물동량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물론 중국 물량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을 활용해서 해수부도 부산을 옮겼고 중계 환적 허브 동부가 유일한 환적 허브를 NSR 환적 허브를 어, 꿈꾸고 있는데 세빙선은 얼음을 깨기 위해 선체가 두꺼운데 일반 해역에서는 연료 효율이 한 5에서 9% 정도 추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 일반 선박으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세빙선을 갈아타는 환정 모델이 훨씬 경제적. 블라디보스톡도 러시아 쪽에 있는데 일단은 그게 안 돼요. 뭐냐면은 물량을 소화를 못 합니다. 좀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하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일단 연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다. 연료 10%를 상하이 너희가 보조금을 줄 거 아니면은 부산이 이득이라는 거죠. 그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산항은 세계 최초로 하역과 동시에 LNG를 공급하는 시몹스 기술을 활용해 항만 체류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부산항에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술 자율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이런 기술도 있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하역하면서 그 뭐냐 그 LNG 연료도 공급하고 보통 이제 하역하고 따로 이제 배가 그항 연료 넣는 데로 또 가가지고 그걸 뭐 도선사가 하죠. 막 이렇게 깃발 무전기로 하면서 그런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런 만약에 이제 이런 기술 뭐냐 연료적 거의 5에 10% 정도 이득이니까 그 연료 이득이니까 부산으로 엄청나게 물동량이 몰릴 거 아니에요? 물량이 몰린다 치면 물동 물 말이 꼬이냐? 아유 잘 시간 되니까 물동량이 꼬인다 치면은 일단 확장을 해야겠죠. 그 물동량을 소화할 재밌는 게 그 HJ 중공업이 이 부산 컨테이너만의 그 컨테이너 항만에 그 컨테이너 기기를 만들고 납품을 합니다. 플러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 서호전기 서호전기가 뭘 하냐면은 어, 부산항 그리고 신항의 자동화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HJ 중공업이 실제 하드웨어적인 크레인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면은 서호전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 제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HJ 중공업이 세빙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크레인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였죠? 최근에 뭐 우주 관련해서 막 위성이 쏘고 이랬잖아요. 재밌는 게, 자,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완전 충격받았어. 와, 진짜 왜 미국이 뭐 천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조 연결되어 있구나. 뭐냐면은, 자, 북극의 중계기 이런 걸 세울 수 있나요? 못 세우고 얼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뭐 부표를 띄울 거야? 그 바닷물 들어가거나 뭐
그 수명도 말도 못하게 낮겠죠. 위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자, 통신 음영지대 유일한 해답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북극해는 일반 위성통신이 안 되는 음영지역이죠. 그래서 적에도 위성통신이 필수적인데 인텔리안 테크는 세계 1위의 해상용 위성 안테나 기술력으로 원웹과 손을 잡고 영하 40도에 작동하는 전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자, 일단 위성이 저궤도로 해서 북극 지역을 돌아다니면은 항만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를 써야만 북에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자율주행 항만도 할 거면은 필수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연어 말씀드렸지만 와, 이거 좀 놀랬어. 아, 진짜 그럴싸해. 뭐냐면은 일단 서호전기는 알죠? 아까 말했다시피 서호전기 플러스 HA 중고입니다. 크레인이 더 늘어야 돼. 더 늘어야 됩니다.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이 부산으로 몰린다 치면 북극 항로를 쓰기 위해서 한다면은 신항을 만든 이유도 그거였겠지만 이제는 사람 없이 완전 기계들만 꽉 채워 크레인만 꽉 채워 넣는 그런 모습도 기대된다. 자, 동원 산업입니다. 북극항로는 일명 PC 루트, 신선도가 생명의 수산물을 유럽의 상호까지 10일 이내 일찍 가져올 수 있다. 재밌죠?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터미널인 DGT 운영권을 확보했고, 자회사 동원 로엑스를 활용해서 초저온 냉동 창고 인프라 완비, 조업, 항만, 보관, 유통, 단절 없는 코드 체인, 북극항로 시대에 타사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완전 독점이죠, 독점.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해산물, 수산물 이거 보세요. 이게 냉동으로 오냐, 혹은 살아서 오냐. 살아온 그러니까 냉동이 아니고 오냐. 이게 엄청 크거든요. 유럽의 그런 신선한 뭐 수산물, 하다못해 뭐 러시아 꽃게, 뭐 킹크랩, 그다음에 특히 연어죠. 연어가 생으로 온다 칩시다. 얼린 게 아니라. 이러면은 우리 밥상 물가도 안정이 될 뿐더러 또 우리나라에서 뭐 김은 그렇다 치고 뭐 양식하는 것들 수출입도 잘 될 수 있겠죠.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코드 체인 물류를 가지고 있는 동원 산업이 수혜가 되겠죠. 일단 1억 톤이 기대된대. 2030년까지. 자, 선박 특수선. 자, 특수선 플러스 크레인입니다. 항만 크레인. HA 준거. 10만 간다 했제. 그 다음에 통신. 적에도 위성 쓸 거면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다음에 서호전기는 어, 이거 우리 그 멤버십 종목인데, 그죠? 항만자동화 국산화, 그다음에 콜드체인 수직 계열, 동원산업, 북극항로의 효율성 완성한 핵심 플레이어.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은 제가 볼 때 너무 높고 수혜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보냉제 뭐 이런 것들 알지? 근데 이미 높아. 그런데 어 이제 뭐 LNG 세빙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나오션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세빙선 만들려면 또 이제 뭐 특수 금속 바로 세아베스트 지주 떠오르죠. 뭐 다른 철강에서도 그렇고 특수 금속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요 네 개만 하더라도 어, 괜찮아. 특히 뭐 동원 산업 이런 것들은 뭐 아직도 한참 남았죠. 인텔리안 테크도 이제 뭐 출발한 단계고 서호전기 살짝 높아 보이나 일단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H의 준공은 확실히 좀 높은 자리인데 차트를 만들고 할지 어떻게 할지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북극 항로 해가지고 뭐 조선주들
다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인프라 쪽에 집중을 했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수입니다. 실제 수입. 테마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관련 4개 종목 꼭 관점 올려두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31일은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1월 1일 쉬죠. 그래서 아마 실거래일은 한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